한국의 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한국은 이제 어느덧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리던 일본마저 위협하는 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한국은 일본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물론 시장 규모만 보게 되면 일본 시장의 경우 한국에 비해 여전히 크고 강하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 규모나 세력이 많이 줄었고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 내수 시장까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은 이제 100원, 200원에 손을 벌벌 떨 정도로 경제 수준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디플레이션일 정도로 말이죠.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바이오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까지 승승장구하며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며 세계적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세계 수준에 도달하면서 한국은 자주 국방까지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그 어렵다는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천궁이,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로 수출함으로써 군사력,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거대해지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위협을 느낀 일본은 얼마 전 새로운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사거리 1000km 순항미사일 추진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꾸준히 평화헌법을 고치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가 총리 역시 아베 전 총리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갔고 형 기시다 총리 역시 군사적 선제 조치가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니온 게이자 신문을 통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 계획을 실현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두게 되는 것인데요.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이런 미사일 계획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발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사거리 300km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세웠지만 여당의 반발로 인해 거부됐고 2017년에는 공대함 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발표했지만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으로 인해 사거리가 200km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시다 전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일본이 무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남중국해를 두고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뿐만 아니라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군사력을 가지면서 일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자 일본 정부는 위기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자위대의 탱크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본래 군사훈련은 언론 노출을 꺼리기 마련인데 일본은 홋카이도 북부 캠프에서 열린 기갑 훈련을 언론을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훈련에 등장한 전차는 90년대식으로 일본이 자체 제작한 자위대의 주력 기종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과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기강이 해이한 자위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미국에도 전해지자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을 보고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닌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둔 자위대이지만 군사력은 최첨단 수준이라고 보도하며 세계적 군사 강대국인 일본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은 빨리 일본은 국방조직 관련 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위대 권한 관련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900대 이상의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48척, 잠수함 2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군의 전력은 능가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매년 수백억 달러를 들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위비를 기존 GDP 1%에서 2%로 증액할 것을 예고하면서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군사력은 한국군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외국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인데도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의 군사력을 더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세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군사 외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
일본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제 불황을 겪었고 국가가 성장하지 못한 데 반해 한국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일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장기화가 거듭될수록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군사 장비와 기술 면에서 일본이 조금 우세하지만 전쟁을 하기에는 차량과 같은 기타 물건과 군사 수적인 면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장비 기술 면에서 절대 뒤처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군사력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우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세등등한 군사적 움직임을 본 일본 네티즌들 역시 화석과도 같은 탱크는 의미가 없다. 상대는 뛰어난 로켓을 만들고 있는데 고작 구식 전차라니. 과연 탱크가 도움이 될까요? 한국은 최첨단 전투기나 공격형 헬기, 미사일도 있는데 말이죠. 일본은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차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까지 자국의 높은 국방력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이제 해외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일본 네티즌들마저 일본의 군사력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을 비롯해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전차 훈련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식 전차는 현재 육상 자위대의 주력 전차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최근에 이집트 수출이 결정된 한국 전차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야.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한국의 천궁, 현무 같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훈련을 공개하고 일본의 군사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세계 제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앞서 한국의 SLBM 탄도미사일과 천궁-2 같은 화려한 무기를 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한계일 것입니다. 아마도 1000km 미사일 개발을 발표했지만 지난 역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방해로 완성되지 못할 것 같아요.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명중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의 강대국 수준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과 비교했을 때 무기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까운 한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참패는 당연해 보인다. 이 영상을 보니 얼마나 한국이 가소평가된 나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외부 개입 없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른다면 아마도 임진왜란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따라잡혔고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에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전쟁이라면 한국이 압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전차 훈련 영상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